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소득은 없었지만 그래도 1박 2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정가의 기류는 또 충분히 살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예. 뉴스 영상 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소득이 없다는 용어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들이 무슨 그래요?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러 간 것이거든요. 통보를 하러 간 것이다. 아, 뜻을 전달하러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이요 만남이 불발이 네. 됐는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애당초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 사람? 만나기로 했었어요. 예. 한 번 연됐고 그 나중에는 저도 이 불발보다 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민당 저희 각 당을 방문했거든요. 네. 자민당도 당연히 집권 여당인데 방문을 했었어야죠. 사람들은 좀 만날 수 있었는데 네. 자민당에서 결과적으로 이 만나는 게 성사 안 됐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외교적인 신뢰를 범한 거죠. 약속했는데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특히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친한파고 한국의 지인들도 많고 저희들하고도 저하고도 아주 깊은 이 인간적인 그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의원님? 예, 잘 알죠. 그래요. 잘 아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서 이거는 물론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피하는 이유는 네. 아마 그 아베 그 총리가 이 만나지를 말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이하고 또 그건 예고는 우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할 게 없어서 이 만나는 걸 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약속을 했다가 깼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속했어. 예. 제가 궁금한 건 그 예. 만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약속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럼 처음부터 약속 못 만난다고 해야죠. 처음에 그러니까요. 예. 만나기로 하고 그 뒷날 또 만나기로 연기했거든요. 그 네. 뒷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뒷날 굳이 다른 일이 있어 못 하겠다 하는 건 피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중요한 건 오늘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오늘 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어저께 그 약속한 거 피한 거 보면은 강행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 깝깝하고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일본 측에 여야당 서로도 다 전달했는데 이것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이제 무역 보복이 경제 전쟁도 심각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일종의 경고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일본이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자민당 간사장과의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다른 당 의원들은 좀 만났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른 당 의원도 만나고 또 우리 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인 북가가 회장님도 거기에 한 계보의 수장이고 또 가무라 간사장에 있는 분도 실질적으로 니카이파의 수장으로서 하는 분이에요. 분이 얘기를 전달했고 또 여야당 골고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궁금한 게 여든 야든 아무튼 일본 정가에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아베 내각의 기류나 분위기는 충분히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야당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후 아베 내각이 어떻게 갈 것 같다라는 일본 의원들의 어떤 전언 이런 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대부분의 그 야당이라든지 저희들 가까운 의원들은 이 경제보복 확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중국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이 완결됐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경제보복 확대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직 측근들은 못 만났는데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이거는 곤란한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 네. 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베를 둘러싼 측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아주 자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민당은 완전히 아베의 총애에서 이제 이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좀 의원님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일본 야당 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 지금 뭐 일본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안 열리고 있는지 잘 몰라서니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일본 의회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이 아베 내각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어저께 정식 개원됐고 오늘부터 시작되지 어제 개원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의회 안에서 좀 이런 얘기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저께 법민주당 제1야당인데 여기에 그 대표도 하는 얘기가 이게 참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힘이 없다 지금. 그런데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할 거예요. 의회 안에서. 네, 의회 안에서. 그게 좀 돼야 뭐 일본 언론 보도가 타고 일본 여론에 일정하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결정돼서 그래요. 오늘. 백색구가 제외는 오늘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방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일본 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무의제 의식은 확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예, 확고하다보다도 뜻을 같이 하더라 뭐 이 정도 봐야죠. 근데 저는 확고하다고 봤어요.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자민당 내에서도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안에서도요? 뭐 사람이 좀 거명하지 않지 자기네도 이것은 반대다. 뭐 이런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다음에 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제 지금 1,100개 이상 처음에 세계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 그렇죠. 1,100개 달하는 할 수 있다.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수출 규제 할 수 있다 이건데 한국이 안보 우호국에서 안보 불안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안보 불안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소미아 군사정보 협정할 수 있겠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원유철 의원이나 이 조배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 논리는 한국이 좀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한국에서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자 관리를 그래서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 뭐 이 명분 내세우는 거예요. 많은 일본 국민들 그걸 믿고 있지요. 언론에서 계속 흘러내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이 더 일본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이 조배수 의원 같으신 분들, 원유철 의원 같으신 분들이 지적을 해줬어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소미아를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안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검토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일본도 알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자민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인지 혹시 좀 체크가 됐나요? 일본에 아주 심각하게 그것은 이제 느끼고 있더라고요. 여야 관계없이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런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뭐 북한에 간다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더라. 그러면은 실무자선에서 잘 협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도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오라. 협상에 대화를 하라 말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보 불안국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 북한에 그거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검증을 하자. 이 얘기까지 전부 했어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사는 오늘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21일이라고는 시간이 있고요. 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대상 품목이 1,100개가 넘는데 모든 품목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그러면 그 이제 품목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조정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지를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일단은 해놓고 이다음에 3주 기간 공표되는데 시행하는데 3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이에서 이제 많은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과연 일본의 이번에 조치가 목적이 뭔지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그렇게 무역 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뜻인지 진정하게 뭐 북한에 반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2, 3주 기간은 이제 우리가 서로 또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 2, 3주 동안에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정부 측에서 해야지요. 아니, 그럼 오히려 아베 측에서. 내각의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의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아마 대화가 또 시작되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보는데.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게 또 이게 지소미하고 직결돼 있고 미국이 이제는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동남아에서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네. 접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는 나서야죠. 이 지소미아 문제는 삼국 안보 공조 체제의 가장 큰 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난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요, 의원님. 그 지소미아를 폐기할지 말지를 그 일본에 통보에 대한 시한이 8월 23일인가 24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에 시행에 들어가는 날짜가 없고 거의 겹치거든요. 이게 21일이 묵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음. 논의하자면 안 된다. 네. 그 얘기죠. 마침 공교롭게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주 여유가 있고 그 3주 동안에 과연 일본의 진심이 뭔지. 만일에 지닫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그 안보 불황국인 일본이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불황국인 대한민국하고 지소미아 안보 협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본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죠? 미국 입장이 곤란하게 되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지는 게 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최종적으로는 지소미아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상황이 막 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폐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폐기까지 갈 수가 있죠.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네네. 아니 아까도 얘기한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방국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거 그렇죠? 지소미아 말고 혹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그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대응 카드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대응 카드 많이 있죠. 우리도 이제 그 안보 저희 우대국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공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파국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 얘기를 일본 측에 충분히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수습 못한다. 당사들. 그래서 외교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당신한테 넘어갔다. 우리는 충분히 이 우려. 한국의 우려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당신들한테 전달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그건데 1618님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것까지 너무 심각하게 아직은 그까지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이게 너무 선동적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상황을 예의주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한일 관계가.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서 맞대응들 하는 것 차근차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뭐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차분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39님이 주신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지소미아 폐기를 빌미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거 우려 섞인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들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응을 봐야 된다. 예. 근데 앞뒤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었고요. 유튜브로 김종수님이 이참에 탈일본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화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공간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